예, 오늘 6일차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첫날 공부한 것처럼 데이터 입력하는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효성 검사도 하는 거 했었고, 셀 서식, 하반기 판매량이라는 이름 정의까지 했었는데, 이제 계산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이 뭐냐면은 1번 문제에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순위. 뭐를 가지고? 상반기 판매량. 상반기 판매량을 가지고 순위를 구해라 하는 건데,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if 함수하고 rank.eq라는 함수 두 가지를 반드시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if 함수는 뭐냐면 논리식, 조건문 또는 논리식을 써서, 그래서 그것이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if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서 조건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서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차순을 구해서 1, 3위까지 구하고, 즉 여기 논리식이 뭐냐면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가 1등에서 3등까지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순위를 구하고 1등, 2등, 3등이라고 구하고, 그러니까 8개 데이터가 있으니까 4등서부터 8등까지는 그 외니까는 뭐 해라?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if 함수에서 조건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가 1등에서 8등까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1등에서 3등까지 들어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순위를 구하고 4등서부터 8등까지는 공백으로 처리해라, 이런 내용이란 얘기죠. 네. 여기서 순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는 얘기가 그거고요. 공백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공백은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이게 공백이에요. 따옴표 열고 따옴표 한 칸 띄우고 닫아도 되고 그냥 닫아도, 따옴표 열고 닫고 하면 그게 공백이에요. 엑셀에서 공백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따옴표 열고 닫고 이게 공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럼 순위를 구하는 함수를 써볼게요. 순위는 rank.eq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요거다 써볼게요. 요 옆에다 어딘가 한번 써볼게요. 는 rank.eq, 대문자 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지만 대문자로 써볼게요. rank.eq 괄호 열고 누가? 나의 상반기 판매량이 그렇죠? 어디에서? 나를 포함한 8가지의 상반기 판매량에서 내가 몇 번째로 크냐라고 써 있는데, 오더가 뭐냐면 큰 게 1등이냐 작은 게 1등이냐를 쓰는 건데, 컴마를 찍으면 내림차순하라고 해서 내림차순. 문제지가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를 이렇게 쓰면 1등이 되는데, 얘를 자동 채우기하면 문제가 커져요. 1등이 4개나 나왔어.
왜냐면 얘는 여기에서 순위를 구하게 되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밑으로 순위를 구하게 돼요. 얘는 이 밑으로 순위를 구하게 돼요. 즉 순위를 구하려는 대상은 항상 이 8개 중에서 순위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순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 밑으로 8개의 순위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고 얘는 여기서부터 8개 데이터를 갖고 순위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요 8개 대상 범위가 여기 8개는 맞는데 항상 여기 있는 8개만 갖고 해라 라는 식으로 F4번 키를 눌러서 달러가 꽝꽝 찍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순위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반기 판매량에서 내림차순 순위는 요거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 순위가 요 순위가 작다 4등 또는 작거나 같다 3등을 하든지 1등, 2등, 3등이니까 4라는 숫자보다 작으면 1, 2, 3이고 3하고 3보다 작거나 같다면 1, 2, 3이고 이렇게 써도 답이고 이렇게 써도 답이에요. 답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써도 답이 되고 4등보다 작다면 1, 2, 3등까지라면 아니면 3등보다 이하 1, 2, 3등 이내에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순위를 구하고 참일 경우에는 그 순위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따옴표 열고 닫고 공백을 처리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답이고 요 위에 걸 써도 답인데 여기다 이제 답을 이렇게 쓰고 자동 채우기 하게 되면은요 문제가 커져요. 잘 보시면 1, 2, 3등까지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왜냐면 여기는 위에가 굵은 줄이에요. 굵은 줄이고 여기는 굵은 줄이다 보니까 이거를 자동 채우기 잘못하게 되면은 굵기 그게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꼭 한번 해주셔야 돼. 예, 이렇게 해서 답이 되면은 서식 채우기만 해주면 답이 된다 이거지. 예. 좀 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if를 쓰고 연습장에다 쓰지 않고 메모장에다 메모하듯이 썼는데 이제 이거를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디에다 메모하지 않고 바로 그냥 타이핑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이제 잘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거래요. 출시연도를 계산하래요. 출시연도는 어떻게 계산해 봤더니 제품 코드에 여기 제품 코드가 있는데 이 제품 코드가 뭐 하고 뒤에 숫자 4자리가 들어있어요. 2019, 2020, 2017 요게 제품 생산 연도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4글자가 출신 연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래요. 는 write 제품 코드에서 4글자를 잘라라 이거지. 4글자를 잘라라.
여기 있는 제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네 글자를 자르면 2019니까 이게 2019년도다 이거죠. 그런데 연산자, 요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다 년자를 쓰래요. 이렇게 년자를 쓰면 몇 년도에 생산됐다라는 그 메시지, 몇 년도에 생산됐다라는 그 년자를 붙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붙이는 거는 앰퍼센드 연산자가 뭐냐면은 좌우 글자를 결합하는 결합 연산자예요. 결합 연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는 아니란 글자하고 0이란 글자를 결합을 하면 안녕하고 되는 거예요. 아니란 글자와 0이란 글자를 앰퍼센드로 결합을 하면 안녕하고 붙어요. 두 글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는 R, I, 라이트, 오른쪽이죠. 오른쪽. 뭐에 대해서 요 왼쪽에 있는 제품 코드에서 몇 글자를 네 글자를 잘라라. 네 글자를 자르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자르니까, 근데 요 뒤에다가 앰퍼센드 해서 몇 년도라고 하는 식으로 출력을 하래. 이렇게. 그러면 답이 되겠죠. 그리고 서식 없이 채우기. 답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를 요 사이가 벌어져도 되고 요 연산자 좌우를 떨어뜨려도 되고 이렇게 붙여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한번 해보셨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 계산할 문제는요. 이거예요. 소리아 제품의 평균 가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소리아 제품이 어디나 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소리아라는 회사, 제발사 회사 제품이 있는데 가격이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세 가지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요. 문제가 소리아 제품의 평균 가격을 구하라고 하는데 본래는 이렇게 쓰면 돼요. 는 average if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근데 이 함수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average if라는 함수를 쓰면 이게 조건부 평균인데 이걸 쓰지 말고 조건부 합계를 조건부 개수로 나누래요. 그러니까 평균은 뭐다?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래요.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한 가지 함수로 계산하면 더 빠르고 편한데 일부러 헷갈리라고 두 개 함수를 갖고 계산을 하라는 거죠.
자, 이 함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에버리지 if는요 이렇게 써요. sum if나 count if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뭐냐면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고 평균을 구할 범위. 그러니까는 만약에 에버리지 if가 아니라 sum if를 쓴다 그러면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합계를 구할 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unt if를 쓰게 되면 count if를 쓰게 되면은 범위 조건만 쓰고 개수를 구할 범위를 쓰질 않고 그냥 바로 범위 조건만 쓰면 돼. 여기서 조건은 뭐죠? 소리야죠? 여기서 범위는 어디냐? 범위는 어디고 조건은 어디냐? 조건은 뭐냐면 소리야라는 게 조건이고요. 범위는 뭐냐면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이 바로 범위가 돼요. 소리아 제품에 대한 뭐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소리아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고 그 소리아라는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 여기죠. 여기죠. 아람인지 지성 소프트인지 소리아인지 하는 이 영역 개발사 영역 이 개발사 영역이 뭐다? 이게 범위가 돼요. 여기가 범위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평균 가격이니까 이거죠. 합계를 구할 범위나 평균을 구할 범위가 여기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썸이프를 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T5부터 T12번째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범위가 T5부터 T12번째가 되고 조건은 뭐다? 소리아가 돼요. 여기서는 소리아가 되고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냐면은 F에 F 5번째부터 F의 12번째까지 합계를 구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라? 나누래 이렇게. sum if 나누기 count if로 나누래. 자, 아까 그랬잖아요.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사실은 average if를 쓰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데 이거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sum if를 써가지고 소리아 제품의 합계를 구하고 count if를 써서 소리아 제품의 개수를 구해서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소리아 제품의 합계를 소리아 제품의 개수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 된다 이거죠.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4번 문제는요. max라는 함수를 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는 max 여기다 범위를 설정해 주면 이거는 이제 범위에서 가장 큰 최대값을 계산하는 함수인데 여기서 범위가 뭐냐면은 하반기니까 H 5번째부터거든요. 자, 여기 한번 제가 써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H 5번째부터 H의 12번째까지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어떻게 쓰냐면은 하반기 판매량이라는 이름을 정의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주고 여기다 범위를 설정해주고 요 왼쪽에다가
이름 정의하는 데다가 하반기 판매량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우리 문제지에 여기 여기에 문제지에 정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는 맥스 가로 열고 하반기 판매량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반기 판매량의 이름으로 정의가 된 게 나와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실제 H5부터 H12번째까지라고 범위를 설정해주면 틀린 거고 이렇게 써야 맞는다 이거죠. 자동으로 이렇게 하반기 판매량은 글자로 나와요. 정의된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같이 해보세요. 여기다가 는 맥스 가로 열고 하반기 판매량 여기 7,520서부터 2,450까지 범위를 설정해주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하반기 판매량의 이름 정의된 게 자동으로 나와요. 엔터 쳐도 되고 괄호 닫고 엔터 쳐도 되고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최대값이 7,520이니까 7,510, 7,520, 이 7,520이 제일 크네. 자동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예. 아까 우리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들어갔잖아요. F4번 키 눌러가서요. 달러가 땅땅땅땅 찍혔잖아요. 이거는 아까 우리 여기 계산할 때 순위 구할 때 자동 채우기 하고 할 때는 여기에 F4번 키 들어가서 달러 표시가 꽝꽝 찍혔어요. 이건 어떨 때 쓰냐면 하나만 계산하고 말 게 아니라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해야 될 때는 F4번 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F4번 키 안 들어간 이유가 요 왼쪽에 있는 제품 코드 얘만 가지고 따지잖아요. 이것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여기 순위는 여기는 상반기 판매량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반기 판매량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F4번 키가 들어가고 아까 여기처럼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이프 같이 이럴 때는 하나 계산하고 말죠. 자동 채우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F4번 키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만 계산하고 말 때는 안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아람 제품에 대한 상반기 판매량을 한번 자, 이거예요. 개발사가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잠수함 게임도 있었고 골프 게임도 있어요. 이 개발사가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들에 대한 상반기 판매량이 6,820 있고 4,782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를 구해라? 합계를 구하래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 특정한 항목 하나가 아니라 항목 이름을 포함한 이 전체들 이거 이렇게 덩어리 제품 데이터 정어리를 이런 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자,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면서 해볼 텐데요. 는 D sum
뒷섬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뒷섬 함수를. 문제지에서 뒷섬 함수를 쓰래요. 이거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입력 데이터가 아람 제품이니까 아람 제품에 해당하는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있고 필드라는 말이 있고 크리테리아는 말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요 왼쪽에 있는 제품 코드서부터 우리가 입력한 거는 요 순위 전까지 입력한 거죠. 순위는 계산한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콤마 이번엔 뭘 계산하냐면 필드 무슨 항목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냐 상반기 판매량 요거 상반기 판매량이라는 항목에 대한 합계를 구하래요. 그 다음에 컴마 조건 크리테리아는 조건인데 크리테리아 조건이 뭐냐면 요 왼쪽에 나와 있는 대로 개발사가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조건이에요. 네. 그럼 이제 답은 나왔어요. 답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게 답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는 함수명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영역 그리고 계산할 항목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 이렇게 들어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합계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곱셈을 계산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여러 가지 계산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전체 영역을 설정해 줘야 되고 어디 항목을 계산할 건지 상반기 판매량 합계를 구할 건지 하반기 판매량 합계를 구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상반기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니까 여기를 선택하고요. 여기가 아니라 상반기 판매량에는 항목 이름 가격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가격이라는 항목을 계산하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항목.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개발사가 아람이에요. 개발사가 아람.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 VLOOKUP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래요. 왼쪽에 보면 잠수함이라는 제품명이 나왔어요. 잠수함. 제품명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네요. 제품. 이 잠수함에 해당하는 상반기 판매량. 잠수함에 해당하는 거는 6,820이죠. 여기에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화살표가 생겨서 클릭을 해서 릴리 스토리를 선택하면 릴리 스토리에 해당하는 32,600원 상반기 판매량이니까 2,570개 요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보시면 여기 지금 제품명을 클릭하면 화살표가 나와요. 끝에 이거 눌러서 잠수함을 선택하면 잠수함에 해당하는 가격이 나와야 되고 여기다가 셀을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 밑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를 클릭했을 때 골프나 뭐 제로투나 뭐 이런 거를 클릭할 거 아닙니까? 아서의 나라. 그럼 아서의 나라라고 하는 게임에 대한 가격 28,400원이 여기 옆에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제품명이 이쪽에 있잖아요. 제품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세로로 나열되기 때문에 Vlookup 함수를 쓰란 얘기예요. 이 V가 버티컬의 줄임말이거든요. 버티컬, 세로. 자, 이것도 써볼게요. 는 Vlookup이라고 여기 있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함수가 열리고요. lookup value가 있고 테이블 어레이가 있고 컬럼 인덱스 넘버가 있고 레인지 루컵이라는 네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럴 때는 요 위에 보시면 fx라는 말이 기호가 있어요. a, b, c, d, t 자 위에 보면 그 fx를 누르면 설명서가 떠요. 여기서 말하는 테이블 어레이가 어디냐? 테이블 어레이가 어디냐? 아까 여기 제품명이 있었죠. 제품명. 제품명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가격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테이블 어레이는 맨 처음이 아니라 제품명에 해당하는 가격을 묻는 거기 때문에 제품명 알맹이서부터 가격 알맹이까지 범위를 설정해야 돼요. 요 테이블 어레이에 들어가는 요거는 반드시 어디를 해야 된다? 제품명서부터 시작해서 가격까지 포함하면 돼요. 가격을 벗어나서 상반기 판매량이나 하반기 판매량까지 가도 되지만 가격까지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돼요. 잠수함부터 시작해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제품명에 따른 가격이 아니라 상반기 판매량이네요. 상반기 판매량. 그러니까는 상반기 판매량이니까는 당연히 2780까지 범위가 들어가야 되는 합계가 아니라 금액이 아니라 상반기 판매량까지 범위를 정해줘야 되겠네. 다시 보시면 지금 여기에다가 는 Vlookup 함수를 쓰기 위해서 몇 글자 썼더니 밑에 함수 목록 중에서 떴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괄호 열리고 밑에 영어로 문법이 뜨는데 이게 어려울 때는 저 상단에 A, B, C, D, D자 위에 보면 fx라는 항목이 있어요. 함수 삽입이라는 걸 누르면 이게 함수 마법사 설명서예요. 이 설명서를 띄워놓고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테이블 어레이가 뭐냐면 제품 이름서부터 제품명에 따른 상반기 판매량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범위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테이블 어레이고요. lookup value가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제품명을 말하기 때문에 lookup value는 여기에요. 여기 있는 제품명, 잠수함이라는 항목, 여기가 lookup value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잠수함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뭐를 구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상반기 판매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6이라고 쓰시면 돼요. 6. 제품명이 1, 개발사가 2, 유형이 3, 가격이 4, 상반기 판매는 5라고 써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5.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5. 그 레인지 룩업은 반드시 뭐를 쓰냐면 0을 써야 돼요. 0. 레인지 룩업은 반드시 0을 써야 돼요. 잠수함이라는 글자랑 동일한 걸 찾아야 돼. 잠수함을 찾지 않아도 돼. 잠수함을 찾아도 안 되고 뭐 잠비함을 찾아도 안 되고 잠수함이란 정확한 글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를 쓰라고 했는데 false가 숫자로는 0이에요. 0. 그래서 이제 확인 누르면 보세요. 근데 이 잠수함이라는 글자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제가 다소의 나라로 바꾸면 2780이 나왔고 이거를 만약에 풋볼이라고 바꾸면 풋볼은
지성소프트 거니까는 4,890이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제대로 나오죠.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항목 이름을 반드시 포함시킨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목 이름까지 포함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VLOOKUP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찾고자 하는 이름서부터 반드시 범위에 설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0으로 끝난다. 0. 여기서 5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다섯 번째 항목. 그러니까 C, D, E, F, G 5라는 숫자는 중에서 다섯 번째 항목을 찾아라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5라는 의미는 C, O, D, E, F, G 다섯 번째니까는 제품명에 따른 상반기 판매량을 구하기 때문에 제품명이 첫 번째, 개발사가 두 번째, 유형이 세 번째, 가격이 네 번째, 상반기 판매량이 다섯 번째니까는 다섯 번째 항목을 찾아라 하는 얘기죠. VLOOKUP 함수는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이 자격증 시험에서 VLOOKUP이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업무에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틀렸다. 가격을 말하는 거죠. 가격은 네 번째가 가격인데, 네 번째. 여기에서는 G가 아니라 F까지 써도 되겠고, 네 번째 항목이니까 네 번째 항목 즉 가격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제가 아까 다섯 번째라고 쓴 거는 요 위에 있는 문제에 상반기 판매량하고 섞여가지고 제가 잠깐 실수했네요. 제품명에 따른 가격을 포함하는 거니까 가격은 보시다시피 제품명이 첫 번째, 개발사가 두 번째, 유형이 세 번째, 가격은 네 번째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거를 구해라 이거죠. 여기 5가 아니라 요거는 4다 이거죠. 4. 그 다음 조건부 서식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한 조건부 서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하래요. 가격. 이 동네 중에서 가격이
3만 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요. 3만 원 이하인 경우가 어디 있냐면 11번째, 12번째 줄이 28,400원, 28,400원이니까 3만 원 이하네요. 그렇죠? 나머지 다 3만 원 이상이잖아요. 32,700원, 28,400원에서 28,400원까지 여섯 번째 줄 것도 3만 원 이하고 11번째, 12번째도 3만 원 이하네요. 그렇죠? 이 세 항목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하래요. 조건부 서식은 요 항목 이름을 제외하고 알맹이를 범위에다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항목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알맹이만 들어갑니다. 알맹이만 요렇게 다 집어넣어요. 오른쪽 순위하고 출시 연도를 계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 포함시켜야 돼. 자, 여기서 순서가 뭐냐면 항목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블록 설정한다. 두 번째, 홈이라는 메뉴에 중간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조건부 서식. 먼저 범위 다 설정하셨어요. 블록?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표시 형식 그룹 오른쪽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누르시고 새 규칙. 그러면 새 규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제일 밑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자, 조건부 서식에 가면은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 누르시고 새 규칙 6가지가 있는데 새 규칙 6가지 중에 밑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는欄이 나와요. 길게. 거기다 클릭하시고 자, 보세요. 가격이죠. 가격 항목을 클릭할 거예요. 가격 항목을 클릭하고 요 가격 항목을 클릭했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요 수식란 쓰는欄에다 클릭해 놓고요. 가격 첫 번째 블럭에 있는 가격이 32,000이든 뭐 5만 원이든 만 원이든 간에 요 32,700짜리를 클릭하고 F4번 키를 2번 눌러요. 그럼 달러가 앞으로 가요. 그렇죠? 는 달러 F5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3만 원. 이렇게 수식을 쓰셔야 돼요. 작거나 같다 3만 원. 아까 3만 원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지가. 3만 원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조건부 서식에 가서 다시 보시면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 쓰시고 거기 가서 수식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수식란에 어떻게 쓸 거냐면 반드시 그 네모 박스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럭에 처음 항목을 클릭하고 F4번 키를 누른다. F4번 키를 2번 누른다. F4번 키를 2번 누른다. 그러면 이제 수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F의 5번째 셀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3만이라고 쓴다. 그 네 번째 이렇게 수식을 쓰는 거예요. 수식을 입력하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3만 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3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라고 쓰는 거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서식 어떻게 지정하라 그랬죠? 문제에서 굵게 파란색
파란색 굵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여기 서식에 가서 글꼴에 있는 굵게 그 밑에 색깔에 가서 자동이 아니라 표준 색깔에 있는 끝에서 세 번째 거 표준색에 있는 자주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있는데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그냥 무조건 파랗게 보인다고 해서 파랑은 진한 파랑이니까 파랑을 눌러주시면 돼요. 예? 여기 색깔에 보시면 여기 굵게라는 거 밑에 색이 있잖아요. 색. 그러면 테마색이 있고 표준색이 있잖아요. 여기가 색깔이 자동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뜰 텐데. 그리고 파란색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예. 파랑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녹색 옆에 있는 건 연한 파랑이고 파란색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건 자주색이고 두 번째는 진한 파랑이니까 파랑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파랗게 보일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예. 혹시 저처럼 이렇게 샵 나왔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간이 이 숫자가 굵어졌잖아요. 굵어지다 보니까 이 공간이 좁혀지면 이렇게 샵하고 뜰 때가 있어요. 여기 F하고 G 경계선이 있죠. 수고하셨습니다.